신성진의 데일리 부동산, 이 부동산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고민 상담 시간으로 마련이 됐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부동산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코아 자산관리 황대현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좀 인사 말씀 좀 해주실까요? 예, 그러겠습니다. 네. 자, 저는 지금 올해 2014년 처음으로 인사드리는데요. 자,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시청자님. 그리고 이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올 한 해는 저희 생방송 부동산과 같이 이 해결을 해 나간다면 실패하지 않는 성공하는 투자의 길이 보일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화 많이 주시고요. 이 상담 시간 안에 통화가 다 연결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전화를 드려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전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방송을 보시다가 전화를 드려도 네. 상담 도와주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자, 황대현 소장님께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방송을 보시다가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이 투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 지금이라도 좋습니다. 서울 전화 02-515-078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생방송 부동산 전문가팀이 여러분들의 고민을 오늘도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화가 걸려와 있다고 하는데요. 자, 시청자님의 첫 번째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부분이 좀 궁금하셔서 전화를 주셨나요? 네, 저는 화성시 남양 뉴타운 이주자입니다. 네. 65평 정도 되는 택지를 받았는데요. 1억 6,500만 원에 매수했어요. 네. 은행 융자를 한 1억 원이나 받았는데도 그 땅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무척 고민에 빠져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이 택지를 가지고 가야 할지 팔아야 할지 고민스러워서 전문가님께 속 시원하게 답을 주셨으면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땅이 어떻게 마음에 안 드시나요, 시청자님? 위치가 너무 안 좋은 곳 같아서요. 위치가요. 네, 산 아래 저 밑에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 계속 보유를 하셔야 될지 아니면 좀 정리를 하셔야 될지가 고민이신 것 같은데, 자, 소장님 도와주시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자, 지금 감사합니다. 이 화성 남양지구에 남양 네. 뉴타운 안에 이주자 네. 택지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지금 그 매도를 해야 되냐? 네. 아니면 또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신 거예요? 위치가 네. 땅 판 아래 구석에 위치해 있어요. 네, 그래서 위치가 안 좋아서 네네, 위치 원래 때문에. 목적은 건물을 지으려고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요. 그냥 차익을 기대해서. 네. 좋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요, 매도는 하셔야 돼요. 그래요? 네, 지금 벌써 이미 땅이 아까 1억 6,500에 매입을 했는데 대출도 1억이나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이 전국적으로 이런 단독 택지, 또 이주자 택지, 또 이런 상가, 근생 택지 같은 것들이 분양이 사실 잘 됐습니다. 모든 네. 전국 지방 지역도 잘 됐는데 여기 화성 같은 경우는 이 안에서의 입지의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네. 이제 화성 같은 경우는 이 화성시청 바로 옆이거든요. 화성 남양 뉴타운이라는 데가. 네. 근데 지금 많이 안 지었어요. 우리 지도를 같이 한번 볼까요? 지금 네. 여기가 이제 화성시청이 있고 이제 화성 뉴타운이 있는 지역인데, 자, 위성으로 보면은 아직까지도 개발이 좀 더디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화성시청 또한 언덕 위에 있어요. 기본적으로 시청이 들어가는 지역 같은 경우면은 그 지역에 대한 그 개발을 좀 많이 기대를 하는 게 통상적인데 불구하고 남양 뉴타운 같은 경우는 아파트 부지 또한 이 분양이 안 돼 갖고 수익 계약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위치가 좋다면 이 안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위치가 안 좋다면 실질적으로 매도를 서둘러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대출도 있기 때문에요. 이런 네.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보통 건축 행위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매입을 합니다. 실수요자가 보통 붙는다고 해갖고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땅을 취득을 하게 될 텐데, 실질적으로 토지 가격이 너무 낮다면 이 많은 건축 비용을 들여서라도 이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럴 때 이 좀 신중한 투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매수자가 누구냐에 따른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가 지금 토지 가격이 굉장히 싸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쌉니다. 뭐 예를 들어 동탄 같은 경우는 이런 단독주택지가 뭐 3.3제곱미터당 한 420만 원, 뭐 인근의 또 향남지구도 한 360만 원.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렴해요. 200만 원 초중반에 이 분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직도 수의계약으로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수요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신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땅 그 상태로 매도를 서둘러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뭐 이렇게 좀 좋은 경기가 조금 작년보단 좋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니까 올해 안에 매도를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좀 네. 궁금증이 해결이 되셨나요? 네, 속이 시원합니다. 네, 또 궁금한 점 언제든지 생기시면 저희 문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시청자님의 궁금증을 해결을 해드렸는데, 사실 이 은근히 부동산과 관련된 이 질문은 믿을 수 있는 상담처가 조금 없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소장님. 그렇죠. 이제 네. 아무래도 이제 상담을 할 때 네. 전문가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객관적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부동산, 뭐 복도방을 갔다라고 했을 때에는 복도방에서는 네. 본인의 매물을 팔기 위한 그런 이제 그 장점에 대해서만 부각을 하지만은 저희 전문가 코너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 객관성을 갖고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요.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면은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도 궁금증 해결하시고 앞으로도 저희 생방송 부동산과 함께 하시면서 이 궁금증 많이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문자 상담이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문자 내용을 먼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내용은요. 네. 자, 지하철이 개통이 된다는 게 생각보다 이 많은 이익이 있는 것 같아서 요즘 역세권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이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에 있는 역세권 소형주택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추천해 주실 지역이 있나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소장님. 네, 추천해 주실 지역. 네, 질문이 아주 어느 간단합니다. 네. 역세권 소형주택 투자 추천 지역. 어느 지역이라고 제가 딱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 한번 말씀을 전반적으로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역세권 투자는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거주 환경에 있어서 이 교통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죠. 또 이런 경기가 불경기일 때는 특히나 사람들이 여유가 없어지면서 출퇴근에 대한 이 거주 환경의 비중이 점점 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세권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중요한 지금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자, 그 중에서도 소형주택이다라는 그런 이제 질문을 받아보면은 사실 소형주택 같은 경우는요, 역세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소형주택일 경우에는 중형주택은요, 네. 아무래도 이런 거주 환경이 중요합니다. 거기 교육 환경도 있고 그렇죠. 역세권도 중요하고 하지만 소형주택은 거주 환경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직주 근접이라는 거죠. 직장하고의 가까운 거리. 그래서 실제로 어느 지역을 가면은 지하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상당히 높게 책정되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소형주택에 국한돼서 아마 일어나는 일이겠죠. 네. 그래서 지하철 같은 경우는 역세권, 새로 뚫리는 지역, 그러니까 새로 이제 역세권이 되는 지역으로 간다면은 아무래도 개발에 대한 그 이득, 그 기대감을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새로 지하철 역세권이 되는 지역으로 간다면 좋은데요. 사실 지하철 새로운 역이 노선이 확정돼서 가고 있고 예상돼서 연장되는 구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 지하철이 이미 1호선부터 9호선까지 있는데 그중에 4호선부터 이 9호선까지는 전부 연장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신분당선, 또 분당선 연장선, GTX, 경의선, 공항철도, 아니면 경춘선, 중앙선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이제 앞으로 연장되는 구간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지만 네. 또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소형주택에 과연 누가 와서 살 것인가? 네. 과연 높은 임대료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런 직주 근접에 대해서 더 염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꼬집어서 이제 딱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 제가 만약에 방송에서 어느 지역 가보셔라 그러면은 아무래도 좋은 효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면 시간도 타임이즈 머니 아니겠습니까? 일단 9호선 같은 경우는 이미 올해에 또 이 착공이 완료돼서 개통이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네. 신논현역에서 방이동 쪽을 지나가고요. 또 2010년도까지 또 고도까지 연장이 되는 그런 이미 공사가 들어가서 확정적으로 개통 시기가 남아 있는 곳. 그런 곳을 이제 좀 더 공략을 하신다면 확정적인 수익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소형 주택이라고 해서 네. 무조건 이 역에서 가까운 곳이라기보다는 이 직장까지의 얼마나 이동이 편한
네, 그 그렇죠. 점을 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네. 뭐 예를 들어서요. 모든 분들이 사실 생각을 할 땐 단순하게 네. 물론 스마트한 이제 시청자님들은 많이 아시지만은 네. 역세권이 좋다라는 말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없는 지역에 있는데 네. 직장이 아주 이렇게 수요가 좀 풍부한 지역은 그 사람들이 가족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주거에 안정이 돼 있는 곳으로 가겠지만 단순히 임차자로 높은 임대 수익률을 원한다면은 지하철이 없어도 그 사람들은 아. 직장에서 가까운 곳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소형주택일수록 그렇겠죠. 네. 원룸 같은.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간다면은 아마 이런 기대 수익률, 예를 들어 과거에는요, 네. 이런 자산 가치 상승에서 이용 가치로 이제는 변화되고 있습니다. 매각 차익 추구에서 이제는 이윤 추구. 당장에 월세가 얼마 나오느냐 그런 추구로 그렇죠.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얼마의 월세가 나오느냐가 또 중요한 요소인데 직주 근접이 그런 부분을 해결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자 주신 분 많은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전화 상담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네,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부분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예, 우리 아들이 올가을에 결혼을 하는데요. 네. 그 집을 사줘야 될 것 같아서 오. 한 1억 5천 정도로 해서 알아봤거든요. 네. 근데 또 직장이 영등포라 그 근방으로 알아봤더니 한 독산동은 1억 5천, 또 합정동은 1억 9천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근데 합정동이 더 마음에 들기는 한데 합정동은 돈이 좀 부족해서 또 용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자가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네. 우리 전문가님이 또 보기엔 또 어떠신가 하고 여쭤보려고요. 네, 지금 독산동과 합정동을 알아보셨다고 하는데 지금 가격 차이는 크게 나진 않지만 그래도 차이가 있는 편인 것 같은데요. 소장님, 결정에 좀 도움을 주실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이제 자제분을 위한 실거주를 목적으로 위한 이제 그 주택을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신혼부부가 되시는 건가요? 그쵸. 아, 예, 아유, 축하드립니다. 자, 아무튼 지금 영등포가 직장이다 보니까 합정동을 보셨고, 또 구로구 독산동 쪽을 보셨어요. 당연히 예, 합정동 요즘에 쪽이. 집값도 바닥이라고 하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은 이 내 집 마련이라는 거는 거주 시기와 이런 부동산 경기와 상관없이 내 집 마련은 사실 목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조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그 두 가지 지역에서 본다면은 당연히 거주 환경은 합정동이 좋겠죠. 그러다 예. 보니까 가격이 더 높고요. 그래서 이걸 젊은 사람, 또 옛 부모들이 얘기를 할 때, 어르신들이 얘기를 할 때 젊어서 사서 고생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어머님은 어떠세요?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자제분한테 투자에 대한 부분으로 좀 더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현재 좀 거주하기 편한 곳으로 좀 이렇게 추천을 하시겠습니까? 아유, 그래도 부모 입장에서는 좀 더 거주하기 좀 편한 곳이 좀 나을 것 같기도 하고. 편한 그러네요. 곳이 나을 것 같으세요? 예. 네, 편한 곳이 낫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독산동보다는 합정동이 이미 가격에서도 차이가 있듯이 한 4천 정도 더 비싼 그 빌라를 보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거주하기 안정이 돼 있는 그런 지역을 본다면 합정동이 좋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전문가지 않습니까? 예. 집을 똑같이 샀는데 시간이 지났을 때 다른 지역은 올랐는데 우리 집이 안 오르면은 상대적으로 이 박탈감을 받는 것 같고 좀 많이 아쉬울 거예요. 그래서 젊어서 사서 고생을 한다면은 투자성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를 저는 권유를 하겠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은 이 합정도보다는 독산동 쪽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독산동보다 조금 더 좋게 얘기를 하면은 그 위쪽에 보면은 한번 지도를 한번 볼게요. 독산동보다는 그 위쪽이 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가리봉동이라고 있거든요. 예. 지금 가리봉동, 이 독산동이 지금 보신 데인데 그쪽보다 가리봉동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땅이. 근데 이 가산 디지털 단지하고 구로 디지털 단지 사이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이 가리봉 균형발전 촉진지구다. 그 다음에 이런 재개발 촉진지구에 대한 부분으로 해갖고 사실 많이 움직였었어요. 이 투룸의 빌라를 취득을 하실 때에는 결국은 이런 재개발에 대한 기대치를 좀 갖고 가시는 게 좋거든요. 이런 가리봉 재정비 촉진지구나 아니면 인근의 뭐 주거환경 개선지구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들어가신다면은 결국 이 거주를 하기 때문에 요즘 시기가 재개발 안 좋습니다.
속도도 느리고요. 하지만 투자 개념으로 샀다면은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사람이 지치지만은 실거주를 하면서 기다린다면 어떨까요? 좀 여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좀 개발에 대한 부분을 기대치를 갖고 아마 투자를 하신다면은 합정동보다는 좀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 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요. 결국은 실거주라는 거는 합의가 돼야 됩니다.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합의가 돼야 되는데, 자, 젊어서 사서 고생을 할 것이냐, 약간 좀 부족하더라도 자산 차익을 기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좀 편리하지만 안 남더라도 좀 편리한 거주의 안정을 택할 것이냐, 그건 이제 그 시청자님들의 이 성향에 따라 제가 맡기겠습니다. 얘기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 그러세요. 네. 자, 시청자님. 예. 네, 오늘 상담이 좀 판단에 도움이 되셨을까요? 예, 도움이 됐습니다. 좀 같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또 이렇게 상의하시면서 또 추가로 궁금하신 점 생기시면 연락을 주시기 바랄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참 부모님의 마음은 이 자식이 거주하기 편한 곳에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전문가님의 입장에서는 네. 또 이제 이익이 더 날 수 있는 방향으로 또 조언을 해주셨네요. 네, 계속해서 시청자 상담 받아보고 있는데요. 언제든지 전화 문자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궁금한 점 생기시거나 투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 02-515-0780으로 전화나 문자 주시기 바랄게요. 자, 바로 이어서 시청자님의 전화를 또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네. 제가 지금 분당 미금역에요. 네. 청솔마을 주공 9단지 아파트 한 채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1억 3천에 전세 놓고 있어요. 15평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6개월 뒤면은 전세 만기가 돼가지고 요즘에 이제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이 시세가 전세 시세가 1억 2천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만기 되면은 전세금 3천 정도 더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부동산에서요 1억 9천에 팔라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가지고 이게 팔아야 될지 어떻게 전세를 다시 더 넣을까 지금 고민 중이고요. 네. 요즘에 또 뉴스 보고 그러니까 뭐 수직 증축 네네. 뭐 한다고 막 그래가지고 법도 바뀌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거 해가지고 지금 갖고 있는 게 계속 갖고 있을 때 전망이 좀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그래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소장님. 네. 이런 우리 시청자님과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예. 네, 좀 친절하게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지금 미금역 인근의 청송마을에 주공아파트 9단지. 청솔마을이요. 예, 청솔마을 9단지를 갖고 계신데, 예. 그 아파트 지금 전세를 놓고 계신데, 전세가 이제 한 1억 6천 시세가 가는데, 부동산에서는 1억 9천에 매도를 해라. 그리고 권유를 받으셨군요. 네네. 예, 결정은 이제 시청자님이 하시는 건데, 자, 일단은 매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보유를 하시는 단계라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한 세 가지 내용이 있겠죠. 지금, 예를 들어, 리모델링에 대한 수지증축, 그것이 법안이 이미 작년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대한 기대치를 가져갈 수 있는 게 가장 첫 번째 큰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일단은 지금 소형평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좋습니다.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인기가 바로 내년에 꺾이진 않을 거고 좀 중기적으로, 단중기적으로는 괜찮기 때문에 한 2, 3년 후에 매도 방향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세 번째로 본다면은 어떻습니까? 이 뉴스를 보면은 연일 올해 경기 정만치, 내후년에는 더 좋을 것이다.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매도는 미루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이 수지증축 리모델링이 진행이 되게 된다면 특히 여러 군데 지역, 특히 일기 신도시들이 다 수혜를 볼 수 있는데 네. 이런 분당 같은 경우가 가장 그 최대 수혜 단지다라고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반 분양가가 받쳐주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15평짜리가 나중에 수직 증축이 된다면 면적도 늘어날 것이고 또 이 15층 이상일 경우에 여기 같은 경우는 15층 이상이기 때문에 세 개 층을 증축을 할 수가 있어요. 증축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조합원에 대한 추가 부담금이 더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나중에 뭐 완전 새 아파트는 아니더라도 리모델링으로 완성이 돼도 새 아파트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요. 그 기대치를 갖고 지금은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좀 더 보유하시는 쪽으로 권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네네. 네, 매도하시는 거는 조금 더 두고 보시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아, 도움이 네, 되셨나요? 예, 알겠습니다. 정말 네. 감사드립니다. 네, 또 궁금한 점 생기시면 저희 생방송 부동산에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풀어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도움 말씀 주신 코아 자산관리 황대현 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